누구나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다. 하지만 어떤 이는 쓰러지고 또 어떤 이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난다. 이 이야기는 억울한 모함으로 회사를 떠나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다. 그는 절망 속에서 결심했다. 언젠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 자신을 짓밟은 자에게 되갚아주리라. 그리고 그 길고도 치열한 여정이 지금 시작된다. 김현수 34세. 중소기업에서 7년 동안 대리로 일했다. 묵묵히 성실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만 그날 아침 모든 게 무너졌다. 김대리 잠깐 회의실로 오시녀. 상사 박 과장은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다. 현수가 들어서자마자 책상이 쿵하고 울렸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거래처에서 자료 유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대리 이거 당신 집 맞죠? 현수는 순간기를 의심했다. 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박 과장은 증거랍시고 몇 장의 문서를 내밀었지만 누구라도 꾸며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차갑게 말했다. 회사 입장에서 더는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네요. 권고사직으로 정리합시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대표님 제 얘기를 들어주셔야죠. 저는 억울합니다. 그러나 사무실 안의 공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박 과장의 미묘한 미소. 그 표정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이제 끝났다, 김현수. 퇴직서에 서명하고 나오던 날, 현수는 주머니 속에 손을 쥐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다짐만이 맴돌았다. 내가 지금은 지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그 누구보다 높이? 퇴사 후 며칠 동안 김현수는 방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지? 나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깨달았다. 이대로 무너져버리면 박 과장의 의도대로 되는 것임을. 현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책상 위에 있던 작은 수첩을 펼치고 적기 시작했다. 첫째, 다시 공부한다. 둘째, 새로운 길을 찾는다. 셋째, 반드시 성공한다. 현수는 낮에는 공공도서관에서 경영학 책을 읽고 밤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친구들은 그를 쓸데없는 고생한다고 말했지만 현수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 그곳에서 만난 멘토는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오히려 기회가 큽니다. 억울함을 에너지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절대 혼자 가려 하지 마세요. 네트워크가 힘입니다. 그날 이후 현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스타트업 행사, 창업 카페, 작은 세미나까지 누구든지 배울 점이 있다면 다가갔다. 그러던 중 그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다. 퇴사했던 회사가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것.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핵심 담당자가 바로 박 과장이라는 사실이었다. 현수는 웃음을 지었다. 좋아. 이제 내 목표가 더 분명해졌다. 박 과장 두고 봐라. 현수는 작게 시작했다. 온라인에서 중소기업 컨설팅 프리랜서로 일을 맡았다. 퇴직 전 회사에서 배운 경험을 살려 작은 회사들의 경영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고객도 적고 수입도 미미했다. 하지만 성실함은 배신하지 않았다. 김 컨설턴트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숨통이 트였습니다. 작은 제조업체 사장의 말에 현수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분석력은 점점 더 많은 기업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마침내 한 중견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게 된다. 김현수 씨, 우리 회사의 전략기획팀 부장 자리를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간 그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7년 동안 대리였던 그가 이제는 부장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수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맴돌았다. 그가 들어가게 될 회사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가 바로 과거 자신이 쫓겨났던 회사라는 것. 그리고 그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하게 될 인물은 다름 아닌 박 과장이었다. 좋아. 운명이 나를 이 자리로 끌고 온 거군. 박 과장, 이제 게임은 내가 주도한다. 김현수는 새 회사의 부장으로서 첫 출근을 했다. 직원들은 놀란 눈빛으로 속삭였다. 와, 저 사람 벌써 부장으로 들어온 거야? 대단하다. 보통은 10년은 더 걸리는데. 현수는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그는 운명의 회의 자리에 앉았다. 중견기업과 과거의 회사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첫 미팅. 회의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가 주도할 예정입니다. 아,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 뵙겠습니다. 바로 박 과장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과장이 아니라 차장이 되어 있었다. 승진한 모습에 뿌듯한 표정을 짓는 박 차장을 보며 현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네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상관없다. 난 이미 너보다 위에 있으니까. 회의는 팽팽하게 흘러갔다. 박 차장은 특유의 강압적 태도로 밀어붙였다. 이건 우리가 결정합니다. 자잘한 의견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수는 차분하게 대응했다. 좋습니다. 다만 시장 자료와 데이터는 저희 쪽이 더 정확하니 의사결정을 서두르시면 손해보실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예전 같으면 주눅 들었을 현수가 이제는 한치도 밀리지 않고 있었다. 박 차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자식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 그날 밤 현수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전략을 짰다. 박 차장 같은 인물은 정면 승부가 아니라 약점을 잡아야 한다. 현수는 과거 회사를 떠날 때 모아둔 기록들을 하나씩 꺼냈다. 이메일 계약서 초안 내부 보고서들. 박 차장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수상한 흔적들이 분명히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는 과거 동료들과 연락하기 시작했다. 퇴사한 사람들, 아직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박 차장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을 찌푸렸다. 아직도 똑같아. 위에는 아부하고 밑에는 잡아먹으려 하고. 솔직히 언젠가 큰 사고 칠 거야. 현수는 점점 확신했다. 좋아, 때가 오고 있어. 나는 칼을 갈았다. 이젠 휘두를 차례다. 며칠 뒤 열린 2차 회의에서 그는 박 차장의 허점을 찔렀다. 차장님, 지난번 말씀하신 수치가 시장 데이터와 맞지 않는데요. 혹시 출처를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 차장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그건 내부 자료라서.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현수는 속으로 외쳤다. 그래, 이렇게 조금씩 무너지는 거야. 하지만 그는 아직 마지막 한 방은 숨겨두고 있었다.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현수는 철저히 기다렸다. 박 차장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순간을.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 정보를 손에 넣었다. 박 차장이 회사 예산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정황. 출장비, 접대비, 허위보고서. 역시 내 놈은 변하지 않았구나. 현수는 바로 행동하지 않았다. 바로 터뜨리면 단순한 고발에 불과했다. 그는 천천히 박 차장을 더 높이 올라가게 두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박살이 나니까.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즈음 박 차장은 영웅처럼 떠받들여졌다. 역시 박 차장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곧 부부장 승진 확실하겠네요. 박 차장은 회식 자리에서 우쭐대며 소리쳤다. 봐라. 결국 세상은 머리 굴리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수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곧 내 끝이야. 현수는 증거자료를 정리해 프로젝트 파트너사 그리고 감사팀에 동시에 전달했다. 위중장치였다. 한쪽이 무시해도 다른 쪽에서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 며칠 후 회사 내부에 폭풍이 몰아쳤다. 박 차장, 예산 사용 내역 좀 다시 확인해 주시죠. 출장비 증빙 자료가 안 보이는데요. 박 차장은 식은땀을 흘렸다. 그게 서류가 분실돼서. 하지만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다. 현수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쏟아져 나왔다. 회의실 안은 술렁였다. 이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인데. 감사팀에 정식으로 보고해야겠군요. 박 차장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상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박 차장, 잠시 얘기 좀 합시다. 박 차장은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회사 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그는 모든 신뢰를 잃었다. 사무실에서 박 차장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예전엔 두려움이었지만 이제는 경멸이었다. 저 사람 결국 저럴 줄 알았다니까. 밑에 사람 괴롭히더니 자기 꼴이 저 모양이네. 며칠 후 박 차장은 회사에서 쫓겨났다. 출입카드를 반납하고 고개를 숙인 채 떠나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보던 현수는 속으로 말했다. 이게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다. 박 차장이 떠난 뒤 현수는 새로운 팀을 이끌며 바쁘게 지냈다. 그의 리더십은 직원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었고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어느 날 후배 한 명이 물었다. 부장님,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이겨내셨습니까? 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진짜 복수는 그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야. 나는 나답게 더 크게 성공하는 게 진짜 복수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수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는다. 내가 만든 길 위에서 더 큰 세상을 향해 간다.